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죠.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선 이 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역시 수도권 매립지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은 오는 2025년. 하지만 지난 2016년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약속했던 4자 합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사 매립장이 이전이 안 돼 있고 매립지 공사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되지 않고 주변 지역 테마파크 조성 등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민선 7기 박남춘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자체 매립지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인천시 물량은 19%밖에 안 됩니다. 80% 이상이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서울시, 경기도가 다 똑같이 우리 자체 매립지로 해결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꿈쩍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자체 매립지에서 해결하겠다? 이거는 정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 확보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고 국장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자 협의체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갈등 요소가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도 하셨잖아요. 네.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총리실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1년 반인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총리실에도 그렇고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다. 민선 7기 당시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 617억 원을 들여 영흥도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방치된 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물었습니다. 이게 거의 물이라는 거예요. 92%가 이 물로 돼 있어 갖고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부적절하고 또 접근성도 어렵고 이 진입로도 좁고 또 이래서 이 개발하지도 못하고 되팔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라는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주민들 의견 등을 고려해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은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운영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감사에선 9호선 직결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매립지 현안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 의지가 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미 궤도 연결 공사와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상황.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교훈 국회의원은 20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서울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사업비에 10%만 내라 그랬다가 사업비 10% 낸다고 하니까 지금 운영비, 이용객이 인천이 많으니까 운영비에 75%를 내라. 인천시 얘기는 우리가 그 철도가 우리 인천 게 아닌데 무슨 법적 근거로 내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광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 현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자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은 사자 합의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3사 매립장,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등이 전혀 진척이 없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도 의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매립지 공사 관할 이관에 대한 선결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2018년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그걸 거부까지 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니까 3-109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열어준 상태인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수도권 매립지 현안에 대해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년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에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기겠고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가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는 19일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 바로 인천항이죠. 지난 1883년에 개항한 이래로 인천 발전을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항만시설은 국가 주요 시설로 그동안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그런 인천항이 개항 140년 만에 시민에게 일부 개방됐습니다. 인천시는 내항 개방을 시작으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광장. 아이들은 놀이터에 온 것 마냥 이곳저곳을 뛰놀며 숨바꼭질을 합니다. 새로 설치된 벤치에선 시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고 무대에선 재즈부터 신나는 펑키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편에 마련된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들,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며 함정 견학 등 색다른 체험도 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항 내항입니다. 이곳 내항은 그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개항 1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내항 18부두를 처음 방문한 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원래 좀 약간 산업시설이고 부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은 바다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개방돼서 이렇게 막 건물도 새로 이제 다시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좀 낙후된 동네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아. 그때 와보고 오늘 처음 와봤어요. 나도 인천에서 지금 76년대 인천 와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아주 좋아. 처음 와봐서. 인천항에 방치돼 있던 폐곡물 창고도 새로운 복합 문화시설로 변신했습니다. 탁 트인 시설 중앙에선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또 다른 공간에선 제물포를 주제로 한 전시전이 진행 중입니다. 멀리는 이제 연안부도 월미도 나가야 되는데 역 근처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조망권이. 변하지 않는 역사 같은 걸 보면 옛 생각이 절로 나고 그래요. 인천항이 제물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한 건 지난 1883년. 이후 최초의 관문이 설치된 내항을 중심으로 남항과 북항, 신항 등이 확장됐고 국제 교류 중심지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온전히 바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항만 주변 수변 공간이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내양 8부도 5만 제곱미터 부지가 보안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차장으로만 활용됐습니다. 이후 2만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이 조성됐고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겁니다. 바로 140년 전 재물포항 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켰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출발시킨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인천시민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내양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내양부두 개방을 시작으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내항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지역의 묵은 현안인 내항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업계에서는 항만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부지 확보와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년 만에 일부 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내항. 이는 내항 18부두 개방의 첫걸음이자 재개발의 첫발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원도심의 핵심 공약으로 재물포 르네상스를 제시했습니다. 중구와 동구 등 인천의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중심이 내항 18부두 재개발입니다. 지난 2009년 본격화됐지만 15년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 방식만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다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사업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와 더불어 공동시행자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지역사회에선 내항이 개방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 하지만 항만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항만 기능 축소 우려를 제기합니다. 항만 관계자는 대체 부지에 대한 고민 없이 내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천의 항만 기능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개방된 8부두 역시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인천 내항에 위치한 하역업체를 비롯한 항만 근로자 수는 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일자리 안정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해 주체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항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체부도 확보와 고용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과거 항만산업은 인천 전체 산업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옛 항만의 재개발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해 10년 넘게 방치된 땅이 있는데요. 부지 면적만 363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넓이의 1.25배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다 실패했는데요. 올 하반기 예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다시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제3단계 유보지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부지 면적만 363만 제곱미터, 축구장 500배에 달합니다. 인근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항만 인프라도 인접해 있어 지리적 강점이 뛰어납니다. 특히 토지보상 같은 행정 절차 없이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당초 이곳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지 활용을 고심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번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국가첨단 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송도에는 이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 인천시는 송도 국제도시와 제3 유보지가 있는 영종 국제도시, 그리고 남동 산다들이 있는 이른바 바이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종 지역에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인천시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가 더 높이, 더 도약해야 할 토대가 될 인천시가 곧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역과 규모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3 유보지.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실생활에 적용됩니다. 당장 식당에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카페 내에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조차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가자 물병과 함께 종이컵이 나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음식점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식당에선 종이컵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페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11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 점포 등에서 유상 구매가 가능했던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일회용 응원용품이나 일회용 우산 비닐도 규제 대상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사업자가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 백화점이나 그 대규모 점포 있죠, 마트들. 이런 데서 제공해줬던 돈을 주고 100원 뭐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쇼핑백이나 봉투를 이제는 돈을 주고도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빨대 안 쓴다는 것 때문에 잠깐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뉴스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안 불편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길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일회용품 줄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라면 당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지금부터라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업종 그리고 사업장도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민 문자 서비스와 아파트 정보 알림 시스템,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조만간 각 군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영종도 갯벌이 칠개잡이 불법어구로 몸살을 앓았죠. 환경단체가 나서고서야 모두 제거된 바 있는데 똑같은 일이 송도 갯벌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수백 개의 불법어구가 설치돼 있지만 철거하는 기관이 없어 이번에도 시민들의 힘으로 제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수구 아암대로 인근의 송도갯벌. 곳곳에 거대한 파이프가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 칠개를 잡겠다며 설치한 불법 어구입니다. 갯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파이프 주변 펄을 파내자 약 5m 길이의 플라스틱이 드러납니다. 1km 구간에 설치된 불법 어구만 500여 개에 달합니다. 송도 갯벌에 칠개잡이를 위해 폐그물과 저렇게 파이프 형태로 보이는 불법 어구들이 설치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 멸종위기종 알락꼬리 마도요의 기착지입니다. 알락꼬리 마도요가 주로 칠개를 먹는 데다 칠개가 갯벌을 정화하는 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해보니까 되게 어구가 많은데 굉장히 그 생태 보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든 걸 각오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리도 후들거리고 손도 흔들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람찬 일이라서 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불법 어구는 인천 녹색연합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년째 이렇게 방치된 것으로 녹색연합은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영종도 갯벌과 닮은 꼴인데 이번에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불법 어구 제거에 나선 겁니다. 이날 송도 갯벌에 버려진 불법 어구의 70%에 달하는 약 30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불법 어구들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들 방치되는 것은 이 갯벌에 있는 여러 생명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장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저어새와 알락꼬리 마도요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송도갯벌.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대부분의 터전을 빼앗고 최소한의 공간만 겨우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없는 갯벌마저 불법 어구로 생사를 위협하는 상황. 그 사이 인천 시민들은 인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